2014년 7월 27일 새벽, 진도대교를 걸어 건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 웅기 아버지는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안산에서 진도까지 걸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 팽목항. 지금도 세월호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곳을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쓰러져 갔던 바다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던 것은 바다뿐이었을까요? 오히려 당시 위정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아픔은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새끼가 왜 죽은지도 모르는 이 병신 같은 아빠들은, 엄마들은 힘이 없어서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새벽마다 다닙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데 내 새끼는 죽었고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걸었던 웅기 아버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신에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왜 아이들을 그렇게 데려갔는지, 왜 이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그러면 신은 혹시 이런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곳에 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분들이 서명을 다니시면서 항상 했던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상을 규명하자. 두 번째, 책임자를 처벌하자.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자였습니다. 맞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세월호 특조위 2기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없었다면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영영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겨레TV 법 바리바리 녹화가 끝나고 피곤해하는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 직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막판까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불안감이 있다가 통과가 딱 되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안도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게 법 통과됐다고 다 된 건 아니거든요. 제가 1기 특조위 때 이제 처음에 준비되는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숙제가 굉장히 또 많이 남아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수정안에 대해 만족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수정안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체크했던 게 과연 이걸 받으면 조사가 될까 안 될까였어요. 그래서 단순히 저 혼자 판단 내린 건 아니고 가족분들이나 또는 1기 특조위 조사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 매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 조항이 들어오면 조사가 안 되는 거냐, 되는 거냐, 문제 없는 거냐. 그래서 조사관들의 의견도 듣고 가족분들 말씀도 듣고 또 저희 의원실에 있는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변호사들한테도 좀 상의를 많이 했었어요. 오히려 걱정은 이거였죠. 이 조사에 전혀 지장이 없는 수정안이다 라는 것을 야당이 알았다면, 안다면, 그러니까 막판에 그 안을 받을까? 그 실질을 야당이 알면 야당이 안 받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새벽에 3시 정도 이후부터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오전 8시까지. 그래서 이거 판이 깨졌나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8시에 받겠다 그래서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잘 안 되니까 협상을 좀 접고 더불어민주당 독자안으로 가가지고 그냥 표 대결로 한번 가볼까도 생각을 했어서 그 준비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과는 장담을 못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뭐 2중 3중에 그 라인을 쳐둔 거죠. 여기까지는 받아도 돼. 이것도 여기까지 받아도 돼. 하지만 그 카드는 내비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큰 조세의 한도가 없지만 저쪽이 봤을 때는 뭔가 양보한 것 같은 안. 그런 안을 이제 새벽에 던지고 기다린 거죠.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스탠스였어요. 자한당까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통해서 국회가 정치적으로 화합하는 것이 이후에 특조위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한다라고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 집중을 하시길래 저희는 그거보다는 더 선명한 게 오히려 낫다. 조사를 진짜 하려면 그 얘기 했었던 거고 그 사이에 조율을 하면서 저쪽 얘기도 받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뭐 또 달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던 거죠. 자한당의 그 김선동 수석은 8시 오전 8시 금요일 오전 8시에 자기는 동의한다. 의총에 가져가서 의총의 의견을 묻겠다. 그렇게가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 그 권은희 수석도 자기 동의하고 의총에서 틀림없이 이거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석 간의 수석들의 회답은 8시에 왔는데 좋았고 각 9시 20분에 각 당이 의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했더니 국당 의총에서 통과됐다는 얘기가 전달돼 왔고 자한당은 의총에서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의사결정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고 의원님이 이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거는 신의 한 수가 신속 처리한 그거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 생각을 떠올리셨어요?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생각했던 건 의장 직권상정을 생각했어요. 근데 의장 직권상정은 저희들이 야당일 때부터 좁게 엄격하게 그 요건을 해석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세게 저희가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또 있는 방법이 상임위에 한번 올렸다가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렸다가 부결을 시켜버린 다음에 부결된 안에 대해서 30명이 서명한 대안이라는 걸 만들면 또 바로 올라가요, 본회의에. 그 안도 해보려고 했어. 그 방법도 써보려고 했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위원장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안을 재빨리 올렸다가 부결 투표를 이끌어내고 부결 투표가 이끌어낸 상태에서 논의를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여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막 논의하고 짜보고 설득도 해보고 하다가 접었고 나머지 남은 방법이 이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인데 신속처리 안건 지정도 처음부터 막 바로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타진을 해본 거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세월호법은 농해수위법이에요. 농해수위에서는 백날 죽었다 깨나도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안 돼요. 다른 위원회로 보내야 돼요. 5분의 3 이상이 즉 60%가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고 의원들이 위원장이 또 우리 뜻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 다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능성 있는 위원회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로 확실히 법이 배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당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발의한 뒤에는 사무처가 알아서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특히 사무처의 그 오래된 공무원분들이 보더라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위원회로 법이 가야 돼요. 그럼 법을 계속 고친 거죠. 한번 고쳐보고 이거 갖고는 장담 못할 것 같다. 그럼 또 고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가습기 피해자분들을 또 만나서 설득해야 되고 뭐 하여튼 주구장창 설득하고 논의하고 회의하고 작전 짜고 하는 게 한 근 4개월 가깝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도 진짜 과연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될까 걱정이 많았죠. 왜냐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방식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이거 지정하면 분명히 파행될 거다. 근데 실제로 파행은 됐거든요.
그런 부담감까지 있고 그래서 이게 될까 했는데 일단 신속조례안건 지정을 해서 한숨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본회의 올라가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판까지 계속 쪼아가면서 했죠. 라꾸라꾸 침대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사진도 막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것도 참 누가 가족분이 찍으셔가지고 그걸 그 가족분들은 그 전날 목요일부터는 국회 처마 밑에서 농성 와서 주무셨는데 실제로는 그 하루 전날 저희 의원실에 8분 이상이 와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틀을 이제 국회에 계신 거였는데 한 8분 정도는 그런데 이제 그 금요일날 새벽이죠. 금요일날 새벽에 안을 보내놓고 기다리다가 지금 이정친 상태는 그러니까 그냥 말짱 다 세버리면 다음날 아침에 진짜 막판에 법안 만들고 마무리 짓고 할 때 정신이 없겠다. 그래서 잠깐 눈을 붙이자고 누웠는데 그걸 또 가족분이 또 찍으셔가지고 제 의원실에서 같이 회의하던 가족분이 찍으셔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진 돌고 있다는 거. 자는 모습이 많이 잡혀서 자는 모습이. 네. 유가족분들이 박주민 의원님한테 와서 이렇게 뭐 안아주시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날 나가니까 이제 농성 하시던 곳에 나갔더니 막 껴안아도 주시고 행가래도 쳐주시겠다. 근데 어머님들이 행가래 쳐주시겠다 해서 제가 약간 불안해서 농담이고요. 하여튼 행가래도 좀 쳐주시겠다 그랬고 본인이 끼고 계시던 장갑도 막 벗어 당장 줄 게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끼고 계시던 장갑도 주시고 뭐 술 사주겠다, 밥 사주겠다, 뭐 고기 사주시겠다 막 그러는데 얻어먹을 시간이 없네요. 하여튼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어떤 분은 뭐 카톡으로 문자로 고맙다 뭐 이런 문자도 보내주시고 치킨 쿠폰도 보내주시고 그러셨죠. 근데 뭐 이게 뭐 가족분들 입장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저한테도 굉장히 너무 좋은 일이라서 같이 축하를 해야죠. 뭐 또 수고했다는 말도 저만 들을 게 아니라 가족분들 많은 분들이 다 들으셔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가족분들이 역시 이번에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날 농성도 하시고 또 일주일 잡고 각 의원실 다 찾아다니시면서 설득도 하고. 국민들은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기특조 했는데 뭐 2기까지 또 해야 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한 말씀 이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근데 사실 일기특조위가 원활하게 조사를 했다면 2기특조위를 굳이 하자고 안 하시죠. 그리고 저도 안 할 겁니다. 근데 많은 국민이 이제 아시겠지만 일기특조위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강제로 종료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일기특조위가 있었으니 더 조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실제로도 일기특조위가 조사를 완결한 건이 한 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조사가 안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파견도 안 해주지, 예산도 안 주지, 예산 중에서 특히 조사 관련된 예산은 거의 안 주지. 그러니까 뭐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제 다시 조사한다기보다는 새로 조사한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못된 거예요. 세금을 진짜 날려버린 겁니다. 세금을 드릴 거면 조사를 할 수 있게 드려야죠. 세금은 찔끔 줘놓고 그 돈 자체도 제대로 못 집행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 돈은 다 날려버리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은 이제 법안 발의했으니까 끝입니까? 아니면 어떤 활동을 또 이렇게 계속 하시게 됩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다 이게 각 당별로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적당한 위원을 물색해서 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이제 국민의당이라든 이쪽하고도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위원도 가급적이면 가족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좀 해야 되고 뭐 작업이라기보단 대화를 해야 되고요. 또 의장님도 한 분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의장님 쪽하고도 대화를 계속 하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게 대충 아마 1월 초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 위원 추천 과정이요. 그 작업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예산 배정이나 이런 거 할 때 국회 협조받을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세월호 관련돼서 해야 될 숙제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계속 해야죠. 세월호에 관련돼서
숙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아, 또 어떻게 또 있습니까? 뭐. 지금 뭐 선체 조사액이 돌아가는 것도 잘 안 돌아간다. 뭐 선체를 직립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챙겨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트라우마 센터 관련된 예산 작업도 제가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2014년 하늘로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 어쩌면 그들은 하늘에서 자신들의 부모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의 진실에 아파하고 병들고 그들을 따라 목숨을 잃는 부모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제 세월호의 진상이 조속히 밝혀지게 되길 기대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더 이상 아파하는 이들이 없게 되게 말입니다.